잠깐, 이 오이지가 당신의 콩팥을 망치고 있습니다.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에 오이지나 오이 피클 드시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드세요. 지금 드시는 그 오이 한 접시가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자주 먹는 음식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바로 그 음식이요. 오이요? 오이가 왜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무려 95%나 되고 칼로리는 낮고 비타민도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이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오이를 먹는 방식, 그 방식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 시원한 오이 냉국 한 그릇, 식사 때마다 반찬으로 나오는 오이지 서너 쪽, 출출할 때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오이 피클, 익숙하시죠? 특히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 어머니 손맛으로 담근 오이지며 오이 소박이를 늘 먹어왔습니다. 텃밭에서 따온 싱싱한 오이에 굵은 소금 뿌려서 그냥 베어 물던 기억도 나시죠? 그만큼 우리 식탁에서 오이는 정말 친숙하고 편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익숙함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장, 그러니까 콩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쉽게 말하면 정수기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모든 것들이 몸속을 돌다가 생긴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혈압도 조절하고 몸속 수분과 염분의 균형도 맞춰줍니다. 정말 쉴 새 없이 일하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간은 그래도 재생이 되는데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초기엔 증상도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병원 갔을 때는 이미 많이 나빠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 때문에, 그것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먹는 음식 때문에 그 소중한 콩팥이 조금씩 매일매일 지쳐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몇 분은 이런 신호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발이 자꾸 붓는다.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하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2-3번씩 간다.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그 증상이 사실은 콩팥이 보내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높다는 얘기 들으신 분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왔다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부담을 주는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콩팥은 점점 더 빨리 지쳐갑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건강 정보도 아니고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지금 이 영상 보신 직후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오이는 건강한 채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안전한 오이 섭취 3원칙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체크리스트도 드릴 테니까 메모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이를 먹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콩팥에 부담이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본론 1.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이가 왜 콩팥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신선한 생오이를 그대로 드시는 건 콩팥 건강에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수분 보충에도 좋고 칼륨도 적당히 들어있어서 건강한 분들한테는 좋은 채소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우리가 오이를 어떻게 먹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인 오이가 문제입니다. 오이지, 오이 피클, 오이 김치, 오이 소박이 이런 형태로 먹을 때 콩팥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소금, 나트륨 때문입니다. 오이를 절일 때 우리는 소금을 씁니다. 그것도 꽤 많이 씁니다. 오이지 담글 때 생각해 보세요. 오이 한 접시에 굵은 소금을 수북이 뿌려서 절이잖아요. 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물이나 식초에 절여서 오래 보관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이 속으로 나트륨이 깊숙이 스며듭니다. 여기서 숫자로 한번 볼까요? 신선한 생오이 100g에는 나트륨이 고작 2mg 정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오이지나 피클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양인 100g 기준으로 나트륨이 무려 500mg에서 많게는 1000mg까지 들어갑니다. 250배에서 500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먹을까요? 오이지 한두 쪽이면 될까요? 아니죠. 맛있으니까 서너 쪽은 기본으로 먹습니다. 밥 한 끼에 오이지 5쪽 정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그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이 확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0mg입니다. 소금으로 치면 5g 정도예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000mg에서 4000mg을 먹습니다. 이미 권장량을 훌쩍 넘기고 있어요. 여기에 오이지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쪽, 오이지 서너 개. 점심에 찌개 반찬에 또 오이지, 저녁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드시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000mg, 6000mg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럼 이 나트륨이 콩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서 쉬운 비유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에 물을 적시면 쭉쭉 빨아들이죠. 그런데 그 스펀지에 소금을 잔뜩 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스펀지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붙잡아둡니다. 그래서 몸이 붓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 속 혈액의 양도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 그 혈관을 통해서 노폐물을 거르는데 그 혈관들이 압력을 받아서 손상됩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나트륨을 과하게 먹으면 콩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압력을 받으면서 혹사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콩팥의 거름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검사를 해보면 이미 콩팥 기능이 50%, 30%까지 떨어진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이에 칼륨이 많아서 콩팥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칼륨도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심해야 할 영양소예요. 하지만 오이는 칼륨이 그렇게 많은 채소가 아닙니다. 바나나나 토마토, 감자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그리고 칼륨은 주로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분들,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이거나 투석 중인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거지, 건강한 분들이나 초기 단계 분들한테는 오히려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칼륨이 아니라 나트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인 오이에 들어있는 과도한 소금이 문제인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이지나 피클만 문제가 아니에요. 오이 냉국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이 냉국 국물에 소금이나 간장을 넣잖아요. 시원하다고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확 올라갑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 흘리고 들어와서 시원한 오이 냉국 한 그릇 쭉 들이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때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 폭탄입니다. 그럼 오이 무침은 어떨까요? 오이 무침도 양념에 소금, 간장, 고춧가루, 마늘 다 들어가죠. 거기에 액젓이나 새우젓까지 넣으면 나트륨이 더 올라갑니다. 맛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접시를 다 드시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식탁에서 단찬으로 매일 올라온다는 겁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밥 반찬이에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에 물을 잔뜩 머금은 상태에서 거기에 소금까지 잔뜩 뿌려져 있으면 물이 빠져나가기 힘들듯이 우리 콩팥도 짠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쉴 틈 없이 일해야 합니다. 거르고 또 거르고 혈압 조절하고 수분 조절하고 염분 배출하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칩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닳듯이 우리 콩팥도 너무 혹사당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떨어진 기능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이거든요. 거기에 나트륨까지 과하게 드시면 콩팥은 삼중고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이는 죄가 없습니다. 오이 자체는 건강한 채소예요. 문제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오이를 절이면서 넣는 그 소금, 그게 콩팥을 힘들게 하는 진짜 범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오이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하게 오이를 즐기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이를 안전하게 콩팥 건강을 지키면서 즐길 수 있을까요? 오이를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안전한 오이 섭취 3원칙 꼭 기억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 생오이 위주로 드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절인 오이 대신 신선한 생오이를 드시는 겁니다. 생오이는 나트륨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100g에 고작 2mg. 이 정도면 콩팥에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생오이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건 그냥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차갑게 보관했다가 꺼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한 입 크기로 잘라 드세요. 아삭아삭한 식감에 수분도 많아서 입안이 상쾌해집니다. 간식으로도 좋고 식사 전에 배를 채우는 용도로도 좋습니다.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양상추나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다른 채소들과 함께 섞으세요. 드레싱은 올리브유에 레몬즙 살짝, 후추 약간만 뿌려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지 마세요. 레몬의 신맛과 채소 본연의 맛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오이 스틱도 좋습니다. 오이를 길쭉하게 스틱 모양으로 잘라서 요거트 소스나 허머스에 찍어 드세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바삭한 식감이 과자 먹는 것처럼 재미있어요. 아침 식사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스트에 얇게 썬 오이를 올려서 드시거나 삶은 달걀과 함께 간단하게 드시면 영양도 챙기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소금 없이, 간 없이 드시는 겁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우리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싱거운 게 익숙해지면 오히려 짠 음식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원칙, 절인 오이는 반드시 물에 헹궈서 드세요. 그래도 오이질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 가끔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해합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인데 갑자기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땐 이 방법을 쓰세요. 오이지나 피클을 드시기 전에 물에 헹구는 겁니다. 그냥 한번 휙 씻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꼼꼼히 헹구세요. 표면에 묻어있는 소금기를 최대한 씻어내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나트륨 섭취량을 20에서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물에 담가 두세요. 찬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놨다가 건져서 물기를 빼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 속에 스며든 염분도 어느 정도 빠져나옵니다. 물론 100%다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양입니다. 헹궜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끼에 오이지 한두 쪽, 많아야 3쪽 정도로 제한하세요. 반찬으로 조금만 곁들이는 겁니다. 주반찬처럼 많이 드시면 아무리 헹궈도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갑니다. 오이 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실 때 소금이나 간장을 평소의 절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양념이 많이 배지 않게 먹기 직전에 무치는 게 좋습니다. 미리 무쳐서 오래 두면 염분이 더 스며들거든요. 오이 냉국은 국물을 적게 드세요.
오이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맛보는 정도로 하세요. 국물에 소금이 제일 많이 녹아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국물 간을 평소보다 훨씬 약하게 해서 만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 양을 조절하고 루틴을 만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반대로 조금 짠 음식이라도 양을 조절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하루 전체 식단에서 오이를 어떻게 배치할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는 생오이로 시작하세요. 토스트나 샐러드에 신선한 오이를 곁들이거나 그냥 오이 한 개를 간식처럼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수분도 보충되고 나트륨 걱정도 없습니다. 점심 식사 때 만약 오이지가 나왔다면 물에 헹궈서 한두 쪽만 드세요. 대신 다른 짠 반찬은 피하세요. 김치도 조금만, 찌개 국물도 적게 드시는 겁니다. 한 끼에 모든 반찬을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저녁에는 오이를 다른 채소로 대체하세요. 오이 대신 상추나 깻잎, 브로콜리, 당근 같은 다른 채소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고 나트륨 섭취도 분산됩니다. 간식 시간에는 오이 스틱을 활용하세요. 과자나 빵 대신 신선한 오이 스틱을 준비해두고 출출할 때 드시면 됩니다. 칼로리도 낮고 포만감도 있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확인하세요. 하루에 절인 오이는 많아야 3-4쪽까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절인 오이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에 헹군다. 예외 없습니다. 하루 한 끼 이상은 생오이로 먹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오이 외에 다른 짠 반찬을 같이 먹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오이 냉국 국물은 건더기만 먹거나 국물을 최소한으로. 국물에 소금이 제일 많이 녹아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국물 간을 평소보다 훨씬 약하게 해서 만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월요일에는 생오이 샐러드, 화요일에는 오이 스틱, 수요일에는 오이지 조금, 목요일에는 다른 채소로 대체,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루틴이 생기면 실천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저염 식단을 실천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특히 음식 만드시는 분이 조리할 때부터 소금을 줄이면 온 가족이 다 건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끔 외식하거나 모임에서 오이지 좀 많이 드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습관입니다. 일주일 중 5일만 잘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한 오이 섭취 3원칙 다 알려드렸습니다. 생오이 위주로, 절인 건 헹궈서 소량만, 양 조절하고 루틴 만들기,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주의사항과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이미 신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낮게 나왔다는 말 들으신 분들, 단백뇨가 나온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콩팥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콩팥은 더 빨리 나빠집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이런 분들한테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1,500mg 이하, 심하면 1,0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콩팥 기능이 더 떨어지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절인 오이를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헹궜다고 해도 위험합니다. 생오이만 드세요. 그것도 양을 조절해서 하루에 오이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도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자체가 콩팥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압력을 받아서 손상됩니다. 그 상태에서 나트륨까지 많이 드시면 혈압이 더 올라가고 콩팥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뇨제는 몸속 나트륨과 수분을 빼내는 약입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나트륨을 계속 넣으면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진다.
부종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특히 절인 음식을 자주 드시진 않는지 확인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콩팥의 미세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합병증으로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와 함께 나트륨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오이가 콩팥을 망친다는 과장된 표현에 속지 마세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오이 절대 먹지 마세요. 오이가 독이 됩니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 여러분, 이건 과장입니다. 오이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오이가 아니라 소금입니다. 절이는 과정에서 들어간 과도한 나트륨이 문제인 거지 오이라는 채소 자체가 콩팥에 해로운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신선한 생오이는 건강에 좋습니다. 수분이 풍부해서 탈수 예방에 좋고 식이섬유도 있어서 소화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C도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도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오이를 끊어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오이는 마음껏 드세요. 단 절인 오이는 조심하시고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이에 독성분이 있다는 말도 하시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쓴맛을 내는데 이게 과량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일반 오이는 품종 개량으로 이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쓴 오이를 먹더라도 한두 개 먹는다고 해서 독성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별다른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발목이 자주 붓는다. 특히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신발이 저녁에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난다. 거품이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건 괜찮은데 거품이 오래 남아있으면 반백뇨일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2번 이상 간다. 야간뇨가 자주 있으면 콩팥이나 전립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계속된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꺼움이 있다. 이유 없이 밥맛이 없고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도 콩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가렵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쌓여서 피부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특히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내과나 신장내과에 가서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 받으면 콩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크레아티닌 수치, 단백뇨 검사. 이 3가지만 확인해도 콩팥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미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혈압약, 당뇨약, 진통소염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진통소염제,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저리지 않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진통제를 매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약들은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오래 먹으면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트륨까지 많이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 조절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제가 저염 식단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정기검진을 놓치지 마세요. 50대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검진 결과지에 나오는 신장 관련 수치들을 꼭 확인하세요.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 검사. 이 3가지만 확인해도 콩팥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한 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오이는 죄가 없습니다. 소금이 문제입니다. 생오이는 건강식입니다. 절인 오이는 조심해서 소량만 드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이는 죄가 없다. 소금이 문제다. 이겁니다. 신선한 생오이는 수분도 많고 칼로리도 낮고 영양도 있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콩팥 건강에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이를 절이면서 넣는 그 소금, 과도한 나트륨이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오이지, 오이 피클, 오이 김치 이런 절인 오이들은 나트륨 함량이 생오이에 비해 수백 배나 높습니다. 매일 먹으면 콩팥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되고 결국 지켜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안전한 오이 섭취 3원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생오이 위주로 드세요. 샐러드로, 스틱으로, 그냥 씻어서 그대로, 간 없이 드시는 겁니다. 둘째, 절인 오이는 반드시 물에 헹궈서 소량만 드세요. 한 끼에 서너 쪽,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셋째, 양을 조절하고 루틴에 만드세요. 하루 식단에서 오이를 어떻게 배치할지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패턴을 만드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정하신다면 이걸 선택하세요. 절인 오이는 꼭 물에 헹궈서 두시기. 이것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서 오이지 꺼낼 때마다 수돗물에 30초만 헹구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분께도 자녀분들께도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세요. 우리 이제 오이지는 물에 헹궈서 먹자. 생오이 샐러드 자주 만들어 먹자. 이렇게 함께 시작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가끔 외식하거나 모임에서 절인 오이 좀 드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일주일 중 닷새만 잘 지켜도 한 달 중 3주만 잘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 부종이나 야간요나 피로감 같은 게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콩팥 기능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병원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식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3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이 하나, 소금 한 스푼,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콩팥을 지킵니다. 반대로 작은 무관심이 쌓이면 콩팥을 망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석실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기시길,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 하나, 절인 오이 물에 헹구기.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도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